선생님, 왜 북조선 아새끼들이 예, 저렇게 미군 나가라고 80년 동안을 예. 왜 저렇게 지소돼요? 좋은 말로는 네. 한민족이니까 한 집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 남조선이죠. 남조선 관으로 볼 때는 저희 사상으로 안 됐으니까 못 갔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한반도를 저기처럼 세습 체제, 지금은 김정은이지요. 김정은 통치 밑에 육 갔다는 거지요. 거의 북한어로 말할 땐 김일성주의 위협이 전국적으로 승리한다. 이거 그것입니다. 그걸 위해서는 저기서 말하는 건 거지요. 우리 대한민국은 미국이 있어서 지탱된다. 미국만 뽑으면 식은죽 먹기다. 쉬운 말로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북한에는 실제로 저 외국 사람들이 안 살아요. 북한에는 그러니까 외교 공간, 공간. 예, 하니까 대사관에 대사관. 근무하는 사람들 아니 북한에는 대사관이 몇 개나 있어요. 외국 대사관이. 지금 있는 게 한 것도 7, 80개 있을 겁니다. 예. 당연히 뭐 소련이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도 네. 대사관 대사들 사는 구역이 따로 지어놓고 거기서 살게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유엔기구에서 나와 있는 NGO 대표들 두루두루 하니까 쉬운 말로 외국인이 뭐 1000명 못 되죠. 1000명도 안 예, 그렇습니다. 네. 우리나라는요 수도권에 사는 중국 사람들만 150만. 그렇죠, 그렇죠. 예. 중국 사람.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자꾸 애를 안 낳으니까 예. 중국에서 애 많이 낳아가지고 일로 옮겨서 우리나라를 뺏으려고 그래. 중국 사람들이. 그게 또 우리 정부에서도 그런 정책에 유사한 걸 지금 내놓고 있는 국회의원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큰일이죠. 근데 7월 27일이 뭐 하는 날이에요? 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그저 6.25 전쟁, 그 다음에 7.27 하면 정전된 날 이렇게 평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북한에서는 미제 침략자를 손들어 한 10억의 주전 국가를 물리친 전승 기념의 날로 대대적으로 경축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6.25를 북한이 자기들이 이겼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이 개새끼들 이거 완전. 그래서 아이고 개새끼 또 나오네. 개새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그래서 좀 원래 이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북한에는 이제 조선노동당 그러니까 당중앙위원회 그게 차 번호를 이제 2160, 뭐 236 이런 차 번호를 달고 다녔어요. 그게 뭔가 하면 216이라는 게 김정일이 생일을 뜻하는 날짜다 보죠. 그래서 고위 간부들 이렇게 특수차에는 그 번호를 달아요. 근데 어느 정도냐? 그 216을 727로 바꿨습니다. 왜? 그만큼 전승조를 북한에서는 크게 정치적 우위를 가진다고죠. 그날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제 침략자들을 소멸하라. 이걸 우리가 소멸했다. 조금 변칙된 말로 하면 세계의 강자다고지. 세계 강자인 미국을 소멸시킨 건 우리 북한이다. 이거죠. 내가 심양에 가가지고 예. 탈북자가 내려왔는데 날 처음 만났는데 예. 날 보고 이래요. 안기부 선생님이죠? 이래 날 보고. 그렇게 의심이 많아. 그래서 내가 목사야. 목사 그랬더니 얘들이 나를 경계하면서 안기부 직원이 자기들 회유하러 왔다 이거요. 예.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미국하고 북한하고 전쟁하면 누가 이길 것 같아? 그랬더니 미국 놈들 우리 수련님 앞에 한 칸에 날아갔다 그래. 아니 근데 목사님 네. 그게요 그 철없는 거로 생각하지 말고요. 제 자신이 북한에 있을 때요 미국한테 백전백승한다고 난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야. 예? 이거 지금 일반 국민들 앞에서 내가 그 전략 작전 말을 못해서 그러지 제 자신이 그렇게 돼 있다고. 예? 그렇구나. 예? 그 전쟁은 사람의 군사 숫자에도 있는 게 아니고 정신이 정신. 아까 목사님 저
방 장군님하고 말씀하실 때 정신을 강조하셨는데 네. 그 보고 내가 박수 쳤어요. 아, 그래서 바로 그단 말이에요. 북한에서는 사상 정신주의로 여태껏 저 정권을 지탱하고 있고 전쟁도 사상 정신으로 이긴다고 돼 있어요. 네. 하면 거기서 핵심은 뭔가 하면 목숨을 귀히 여기는 군인이 사상 정신이 무디면요. 네. 지금 있는 첨단 무기들은 다 파철병이보다 못하다고죠. 이런 의미를 더 가지고 이제 군사작전도 만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월 27일 날 예. 아까 그 평택에 예, 주한미군 부지를 점령하겠다. 예, 2만 5천 명의 동원 명령을 내렸는데 예, 그래서 제가요 사실은 이번 주에 내가 미국을 갔어야 되거든. 예, 내가 상원의원 만나기로 약속했는데 미국을 못 갔어요. 예. 왜? 이놈 뭐 나라가 망하게 생겼으니 내가 연기시켰어. 25일로 연기시켰다가 오늘 내려오다가 다시 내가 상원의원 만나는 거 가을로 연기하겠다. 가을로. 아주 잘했습니다. 예, 가을로. 예, 왜? 내가 없으면요 평택으로 오라고 해도 안 와요. 이 사람들도 또. 그래가지고 내가 아주 잘 잘했어요. 선택을 했습니다. 왜 선택했어요. 그런가 하면 이제 제 추상 같지만 저 추상적인 사고 같지만 아니에요. 저 이번에 진행되는 저 미군 평택 군사기지 저 인간띠 두르면서 뭐 지금 저 좌파가 진행하는 저 행동은요 정확히 북한 지시입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군년도는 7.27 전승 대기념절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 소위 김일성 광장이라는 데서 프레이드를 아마 이전보다 최고로 진행할 겁니다. 아니 그렇잖아. 내가 이거 예. 따로 물어보려고 예, 했는데 예, 이번에 평택으로 광화문에서 하려고 그러다가 예, 우리가 영상을 만들어서 계속 뿌렸더니 예. 이 새끼들이 장소를 바꾼 거야. 아니요. 바꿨는데 하나님. 조금요, 그런 내가 반칙 맞지? 말씀을 올리겠어요. 반칙이야. 그러니까 북한에서 이제 70주년 저 전승절을 대정치 행사로 진행한단 말이에요. 하면 공작부서에서는 작전 방안을 냅니다. 김정은이 한데. 그래서 그것을 북한의 전국적인 김일성주의 가서는 아까 내가 말한 것처럼 남조선 해방인데 해방에서 첫째가 미군 철수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여러 때 없던 미군 평택기지 평택이지. 너 나가라. 나가라. 전승절과 같이 행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저 평택에서 하는 이 행사를 예, 김정은 수령님한테 선물로 바치려고 이것들이 개발하는 그렇죠. 하니까 실제 진행되는 거는 뭐 이제 그 시위단체가 평택 군사기지를 점령은 못하지만 앞에서 말한 것처럼 북한에서는 사상 제일주의니까 이렇게 이전 대한민국에서도 미군 기지의 전국적 철폐를 위해서 우리 7.27 행사를 같이 기념했다 하는 정치적 의미가 너무 크지요. 저는요 예, 우리 동물애님은 남조선에서 안 살아봤기 때문에 예. 아직 우리나라의 주사파 애들 성격을 잘 몰라요. 예, 자, 나는 어떻게 보냐면 예. 이번에 평택에서 예, 그냥 인간 띠기만 행사하고 물러갈 애들이 아니고 예. 제2의 광주 사태를 일으키려고 그렇습니다. 쟤들이 예. 시도를 한다니까요. 예. 하는데 이 광주 사태를 어떻게 하느냐 하고 내가 기도하면서 생각해 봤더니 이번에 그 이태원 사고가 일어났잖아요. 예, 그 압사하는 예. 애들이 이태원 사고 나는 영상을 가만히 반복해서 보면 앞에서 죽은 사람하고 예. 뒤에서 계속 음성이 들려요.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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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세력이 있는 거야. 예. 그 우리나라 경찰들도 멍청한 거야. 뒤에서 밀어! 밀어! 하는 애들을 찾아내서 처벌해야 되거든.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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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결국은 앞에 애들이 이게 압사돼서 죽었어요. 예. 100몇 명 죽었나? 150천 명. 자, 죽었거든요. 예. 그러면 나는 이번에 평택에 예. 그 수법을 동원합니다.
일단은 황장군님 평택 기지에 그 둘러싼 그 담으로는 못 넘죠. 예, 담으로는 절대 못 넘대. 그럼 들어가는 문이 동서남북 이제 문들이 있는데 결국 문으로 진입할 수밖에 없단 말이야. 진입하면 맨 앞에 선 사람은요 거기 정문 앞에까지만 가려고 서겠지. 근데 뒤에서 밀어. 나는 이태원 전법이 동원된다고 생각해요. 밀어 하면 떠밀려서 이 정문을 돌파하여 저 안으로 밀려서 들어간다 이거야. 난 여기까지 벌써 생각을 해본 거야. 틀림없이 내가 이 말도 왜 공개적으로 계속하냐, 그 방법 쓰지 말라고 내가 경고하는 거야. 내가 다 알아. 니들이 하려는 수책을 다 알아. 밀어 하면 앞에 선 사람은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밀려갈까 말이에요. 밀려가죠? 밀려가서 거기에 평택에 있는 미군 비기는 우리나라 땅이지만 우리가 임대해서 빌려줬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헌법이 지배를 못해요. 거기는 미국의 대사관하고 똑같아요. 미국의 헌법이 지배하는 동네라고 거기는. 그러면 여러분 영상 봐서 알죠. LA 같은데 미국은 경찰이 폴리스 라인을 딱 쳐놓고 넘지마 그런데도 넘으면 바로 경찰이 바로 총싸움을 해요. 바로 미국은 엄정한 나라예요. 넘지 말라는데 너가 왜 넘었냐. 바로 총격이야. 그러면 이번에 평택에서 이루어질 일은 미군 기지 안으로 사람 민간인들이 대량 수천 명 수만 명이 막 몰려 들어가면 미국의 헌병이 총 쏠까 안 쏠까? 얄짤 없어요. 미국은요 원칙주의자 나라야. 그러면 바로 내전 붙는다고. 이제 바로 내전. 그리고 쟤들은요 분신 자살하고 휘발유 뿌리고 신나 뿌리고 자살할 후보생들이 수백 명이 대기하고 있어요. 왜? 죽으면 자손 대대로 책임을 져주니까. 우리 자유우파는요 죽어도 누가 책임져 줄 사람이 없어요. 그나마 그래도 정광훈 목사가 가문 운동하러 나왔다가 코로나 때문에 돌아가신 목사님들이 몇 분 계셔.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지금 책임을 다 지고 있어요. 그 자녀들 등록 꾸미고 뭐고 내가 다 돈을 대고 그나마. 그래서 이 지금 북한에 대해서 화답을 하기 위해서라도 쟤들은 대량 내전을 일으킨 평택에서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데 7월 27일 날 쟤들이 행사를 취소하기 전에 안 한다면 이 방송을 듣는 전 국민들, 대한민국 주의자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평택으로 올래 안 올래? 온다고 생각하면 손 들어봐. 손 안 든 사람 내가 찾아내가지고 바로 북한으로 보내려고. 확실히 와요? 우리는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또 한번 물어보라. 예. 그 6.25 있잖아요. 6.25. 예. 6.25가 이제 최고의 격전인데 북한 아들이 이제 6.25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예. 근데 북한에서는 어떻게 가르쳐요? 왜 미국의 추종을 받는 남조선 계략을 왜 저쪽에 일어났다고 그러지? 그래요? 예.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로 지금 정교조나 민노총이 주장하는 그저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미국의 추종을 받는 우리가 6.25를 일으켰으면 예. 처음에 전쟁 시작할 때 단 1km라도 예. 시작하는 쪽에서 북한 쪽으로 1km를 들어갔다가 쫓겨나야 그래야 우리가 이긴 게 말이 되지. 근데 네. 조금 어. 목사님 내가 이제 우리 남한을 자꾸 잘 모른다 했는데 네. 목사님 말씀하는 거 보면 정말 북한 몰라요. 왜 그런가 하면 북한에서는 그런 걸 가리지 않습니다. 이 사실과 사실이 아닌 정치가 중심이기 때문에 저 정권을 보호하고 그 수령주의 그 완성을 위한 논리로 가기 때문에 이제 그처럼 무슨 과학적인 무슨 사고라든가 이게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6.25 전쟁을 말할 때는 분명하게
6.25는 미군의 사주를 받는 남조선 괴뢰군이 일으켰다가 미국을 이승으로 해서 이제 15개 추종 국가가 왔다. 유엔 결정에 의해서 유엔은 미국인의 하수인이다. 이렇게 됐죠. 근데 그런 무력이 왔지만 약소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저 북한은 물리치고 승리했다. 그래서 전승절을 이렇게 크게 기념한다. 그거 그다음에 아까 그 평택 그 말씀하시는데 100% 맞습니다. 근데 이제 뭐 있는가 하면 그보다 더 세부적이에요. 제가 중심적으로 말하는 건 작전 방안이라는 거는 세부 방안을 말합니다. 그것까지 다 줘요. 그래서 이제 저런 쪽에서 이제 무슨 청해위에서 또는 분신 자살 이 모든 게 다 타산해 가지고 지시 준다고. 한데 자꾸 이제 좌파에서 죽은 사람 돈 대준다 했는데요. 북한에서 많이 줍니다. 그런 사람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국 사람들을 이제 흡수하고 있는 과정에 보면요. 들어와서 교양을 하면요. 북한 사람보다 사실 더 빨개집니다. 생각하고 다르죠. 더 빨개. 예. 그 중에 하나 여기 이동호 앉아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이동호 교수님은 저기서 지금 했다가 전향해서 하여튼 언론을 저 말로 했다면은 저렇게 목숨을 바치고 목숨을 바쳐서 아니요, 새빨갛게 물들었다. 도난 사람도 있다고 말씀을 근데 했는 겁니다. 6.25에 대해서 알리바이라 그러나? 알리바이. 알리바이를 조작하기 위해서 예. 내가 책에 보니까 예. 6.25 전쟁 새벽 4시에 1950년 6월 25일 날 전쟁이 지들이 남침을 하면서 평양의 방송은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남조선 애들이 미 제국주의를 앞세워 지금 해주까지 쳐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방송을 했어요. 김일성이가 그 전쟁 연설을 했죠. 연설을. 예, 예. 그러나 우리 인민군이 위대한 인민군이 물리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기 방송을 했어요. 기가 막히죠. 북한 아들 머리 잘 돌아가요. 자,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는 학생들의 데모, 시위 모든 것들은 이제 전주 할아버지 97세 된 할아버지 간첩 한번 들어봐 주세요. 자 보세요. 이 말을 잘 들어요. 이분은 살아계세요. 6.25 때 북한으로 가가지고 24년 살다가 간첩학교 4년 공부하고 한국에 난파되어서 지령을 받고 홍명이라고 하는 홍명희. 홍명희. 예. 그러니까 홍명희는 이제 48년도에 남북 연속 회의를 하면서 한 400명이 북한으로 왔습니다. 그것도 지금 이렇게 말해서는 모르죠. 이 동무들이 못 알아. 하면 홍명희는 대한민국에서 북한으로 와가지고 북한식으로 말하면 아니 그게 아니고 예. 48년도에 예. 평양에 군중 대회가 뭔 대회인지 그거 아세요? 1948년에 평양의 모란봉 국장에서 남북 연석 회의라는 걸 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사실 말하면 조명한 정치인, 인텔이, 사회운동가 할 것 없이 약 400명이 왔어요. 그게 한 사람입니다. 그때 다 아는 것처럼 뭐 김규식이, 허헌이, 뭐 니국노 많은 사람이 왔죠. 남조선 인사들이 한 400명 갔다. 예, 예. 그 중에 예. 김구의 연설 한번 들어봅시다. 평양 가서 그때 48년도에 이게 그때부터 벌써 6.25를 일으키려고 회담을 하는 거야. 남조선의 최고 김구가 거기 갔다니까요. 400명이 갔다고 하잖아요. 김구 연설 한번 들어보세요. 평양 가서 김구가 하는 연설 한번 들어보세요. 본인은 일찍이 글을 배우지 못해 무식했고 따라서 말도 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까지 글자를 적어가지고 나왔지만 친애하는 위장단과 각 정당 단체 대표 여러분
모두 분열의 위기를 만고하기 위하여 남북의 연결한 애국가 이 땅에 회집하여 민주자주의 길 독립을 결기할 대기를 상소하게 된 것은 실로 우리 독립운동사의 위대한 발전이며 이와 같은 정대한 대학의 본인이 영상 끊어봐. 여기다 끊어봐. 이때 북한의 예. 인민들의 그 표정을 보면 예, 머리도 깨끗하게 깎았고 예, 이 남조선은 좀 지저분했는데 예, 요 사람들 보니까 예. 아주 스마트하게 생겼어. 아니 그러니까 목사님, 우리도 조금 이제 북한대 이기려고 하면 응. 이전에는 이제 북한 사람 하면 어떻게 교양했는가 하면 북한 사람들은 뭐 코가 새빨갛고 이마에 뿔 나고 이런 식으로 교양했는데 초등학교 때나 그렇게 예. 근데 이제 그런 데서 해방되고 북한에 대해서 이기려면 북한에 대해서 사실그대로 정확하게 무서운 점은 뭐고 이렇게 이해하는 게 우리가 자유통일하는 데서도 유익하고 자유통일된 데에도 북한 국민을 우리가 통치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 대한민국이 건국되고 예, 유지되는 것은요, 북한 출신들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예, 이 세운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이승만이가 북한 사람 아닙니까? 예. 황해도, 예, 김구도 마찬가지. 맞습니다. 그 뭐 다야 다. 예, 심지어 월남전의 영웅 최명신 예. 전부 다 북한 사람들이에요. 어제도 있지 않습니까? 어제도 특별검사, 그치? 북한에서 교계도 한경지, 한경지 목사. 예. 이게 전부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공산주의가 싫다고 내려와서 세운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아멘. 근데 북한에서 내려온 그 1세대들이 다 돌아가셨어. 그 남한에서 태어난 그 후손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지금.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처절하게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북한에 올라갔을 때 그 홍명희 그 사람이 예. 그때 이제 올라가서 예. 그 사람은 충성을 잘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간 사람 중에서 가장 김일성의 정치적 신임을 깊이 받은 사람이 홍명희입니다. 홍명희. 그러니까 홍명희는 최고상위위원회 부위원장도 했고요. 네. 저 때는 의장을 했습니다. 어. 그렇게 하고 이제 부총리도 했고요. 음. 68년 3월 달인가 이제 사망했는데 아, 거착 1, 2년은 음. 이제 대남 담당 아. 비설, 지금 말하면 비설했죠. 나는요 이런 예. 말을 들으면 예, 참 우리 남조선이 멍청해요. 황장엽 선생님이 내려왔을 때 우리도 명예라도 붙여서 명예총리라도 시켜줬으면, 그러면 북한의 사람들이 줄줄이 따라서 내려올 거 아니야. 야, 남한에 내려가면 명예. 특별히 또 김구선 선생님 같은 이분은 지금 해방 후에 80년 동안에 북한의 현역 군인으로서 내려온 계급 중에 제일 높은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계급으로는 대령이야, 대령. 내가 국정원에 확인 다 해봤어요. 최고의 계급이라고 현재. 이런 분들은 명예 국정원장 시켜주면 좀 안 되나? 그래야 북한의 애들이 동문회 후배가 예. 줄줄이 따라서. 아니 그는 저는 뭐 여기 뭐 직무 군인 생각 없는데 목사님 말씀에 뭘 내가 주장하고 있었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우리 대한민국은 정치 낙제예요. 정신을. 네, 네, 이 앞에서 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요 북한보다요 정치가 한참 까마득합니다. 오늘 드디어 본색이 나오시네. 예. 왜 그러냐? 왜 내가 오늘 이 말을 하냐 하면 우리 대한민국 깨놔야 돼요. 왜? 이제 더 양보할 수 없는 시기가 됐고 북한이 벼랑 끝에 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이 벼랑 끝에 와 있어요. 응? 왜 우리 대한민국 정치는 이렇게 부세계적인 방식을 가지고 지탱하고 있냐? 저 북한 놈들 보라요. 자, 그래서 이제 그때에 6.25 때 그 북한에 올라가서 남로당에 가입돼서 박헌영에 담당해서 4년 간첩 교육을 받고 홍명희 부수상, 북한에 남조선에서 올라간 사람 중에 제일 높이 올라간 사람이 따로 부르더니 내가 너의 임무를 부여하겠다. 너는
남쪽에 간첩으로 내려가서 전라북도 도당 위원장이다. 직책이. 두 번째 뭐냐? 참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너는 김대중을 대통령 만들어라. 이 할아버지 간첩한테. 그래서 이분이 난파돼서 그렇게 북한이 금지사항 중에 엄마를 만나지 마라. 엄마를 만나지 마라 하는데 인천에 딱 들어오니까 벌써 첫 생각이 엄마부터 보고 싶어서 결국 북한의 명령을 어기고 엄마를 만났다가 전향을 해서 이 할아버지가 증언하는 증언을 직접 한번 들어보세요. 남한에서 모든 데모라든가 뭐 폭동을 일으키는 것은 저우의 지령이 없이는 안 돼. 그리고 또 자, 남한에서 일어나는 폭동, 예, 시위, 예, 학생들 데모까지는 예. 저 위에서 지시 없이는 안 된다. 저 위에가 어디입니까? 북한 공작기관이지요. 동무가 지시했잖아요.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렇게 예, 동무의 지시를 받고 예. 충실하게 행동한 사람이 이동호요. 일로 나와봐. 이동호 나와봐. 어떻게 충실히 이용했는지 참 난 기가 막히죠. 오늘 여러분 잘 오셨죠? 방송으로 듣는 것보다 실제로 듣는 거 더 낫지?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오라면 와야 돼요.